자, 지난번에 공부한 게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순열이라고 하는 그 뜻하고 기본 조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어. 이제 그거 오늘 풀어온 거 복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순열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뭐 수식을 사용하든 꼭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순열이라는 게 순서를 바꾸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세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 개로 다 다른 이유는 제한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때 필기 다 했죠? 이웃하여, 이웃하지 않게, 뭐 적어도 이런 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다르게 파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그 다양한 문제들을 몇 개 좀 다뤄보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풀어본 것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 혹시 있었니? 뭐 숫자가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그게 54번 같은 거, 15번, 24번, 44번. 그래요. 계속 말하지만 뭔가 계산이 엄청 복잡해서 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세야 되지? 라는 문제야. 54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54번은 서로 다른 7개의 알파벳이 있어. 그냥 7개 알파벳을 그냥 A, B, C, D, E, F, G 이렇게 그냥 7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자,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그럼 A, B, C, D, E, F, G라면 안 되겠다. 7개의 알파벳인데 자음 모음이 있으니까 정해진 게 있어서. 자, 그런데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3600이다. 이때 자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옴. 자, 그러면 이제 7개를 나열하니까 칸을 7개를 잡아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제 끝쪽에 최소한 한쪽 끝에는 자음이 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양쪽 끝에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에 자음이나 모음이 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는 자음, 자음 이렇게 오는 경우 있겠죠. 여기가 또 자음, 이쪽이 모음, 또 이쪽이 모음, 이쪽이 자음, 또 이쪽이 모음, 이쪽도 모음, 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봐.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경우라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질문한 사람이 한번 대답해요. 요만큼이 자음들이니까 최소한 한쪽 끝에는 자음이 와요 라고 하는 게 요 세 가지 케이스라고.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러면 이럴 때 세야 되고, 이런 경우 세야 되고, 이런 경우 세야 되는데, 세 가지 경우를 따로 세는 것보다 전체 배열하는 방법 수에서 요 경우만 빼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 필기할 때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보통은이야. 이거 세 개 다 따로 세도 돼. 보통은 전체에서 요만큼 세 가지고 빼는 게 더 편하겠다. 그러면 지금 7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가 결론으로 자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7개가 있으니까 자음을 X개라고 만약에 두면 모음은 몇 개예요? 7개에서 X개 빼고 이게 모음의 개수겠지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전체 배열하는 방법은 일단 7팩토리얼이지.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이다. 그러니까 이제 7팩토리얼에서 뭐를 빼주겠다는 거냐면 양쪽 다 모음이 왔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모음이 요만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세니까 모음을 갖다가 몇 개 중에 몇 개, 몇 개 중에 한 개 뭐 이렇게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 모음이 X개 있고 자음이 나머지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하겠네요.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면 7팩토리얼에서 빼주는데 일단 이쪽 끝에 모음이 하나 와야 돼. 그러면 여기가 모음이 X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려면 X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모음이 3개가 있으면 셋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그 개수는 X개 중에 하나, X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모음이 와야죠. 그럼 몇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제. X-1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X-1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거기에 나머지 몇 글자가 남아? 5글자는 아무렇게나 그냥 세워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표로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7개 배열. 그래서 나중에 식을 베껴놔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7개를 배열하는 것 중에 양쪽 끝에 X개 중에 하나 세우고 X-1개 중에 하나 뽑아서 세운 다음에 나머지 5개는 아무렇게나 세워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는 우리가 배운 순열 기호를 이용하면 이 부분이 X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배열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X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배운 기호로 하면 X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 그럼 순열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를 요 숫자부터 2개를 내려가면서 쓰는 거니까 x, x 빼기 1 쓴 거랑 같은 거죠. 요 경우의 수가 3600까지예요.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계산한 요령도 소개를 해볼게요. 7팩토리얼이라는 건 7부터 쫙 7부터 쫙 여기는 5부터 쫙 그럼 요 둘이 공통이 뭐가 되겠니? 5부터 쫙 그래서 5팩토리얼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는 5팩토리얼이 날라갔으니까 7하고 6만 남았죠. 42 빼기 x, x 빼기 1 이렇게 남은 거죠. 이렇게 한 것이 3600. 자,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었지? 3팩토리얼, 4팩토리얼, 5팩토리얼, 6팩토리얼 정도는 숫자를 외우고 있는 게 좋다. 5팩토리얼 얼마예요? 120이요. 이렇게 5, 4, 3, 2 맨날 계산을 하지 말고 그렇죠? 자꾸 뭐가 또 자, 그래서 여기가 120이 됩니다. 그럼 나눠줄 수 있는 게 0 하나는 미리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12하고 나눠버리면 3 그러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 42 마이너스 x, x 빼기 1 요만큼이 30 이렇게 되는 거죠. 30 지워지고 30 그러면 요걸 2항이고 요걸 2항에서 반대로 바꾸면 x의 x 빼기 1은 12 이렇게 되죠. 그럼 x가 4, 3 이렇게 들어가면 맞는 거니까 x는 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x 값이 구해졌다는 건 모음 개수가 4개예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자음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3개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적어도의 의미를 살려서 계산한 겁니다. 자, 여기 54번 문제. 이해돼요? 이해는 조금 어렵냐? 괜찮니? 네, 오케이. 내가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로 자, 15번 문제는 어디에 15번 문제니? 117쪽. 117쪽. 아, 이게 문제가 이어지는 번호인가? 아, 그러네. 그래 하면 되겠다. 아, 내가 문제 번호가 겹치는 줄 알고. 그럼 15번. 54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 요건 학교 시험에 요 개념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들어보는 게 좋아요. 짝수 A개.
그 다음에 3의 배수. 이게. 자, 일단 그러면 약수의 개수 관련한 건 소인수분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540을 소인수분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540이라는 놈이 2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뭐 문제랑 관계없지만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3 곱하기 4 곱하기 2, 24개가 되겠죠. 자, 이 중에 짝수 몇 개냐 이렇게 적어봅니다. 짝수라는 건 2의 배수 아닌가요? 무조건 2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짝수 이 중에 2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를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얘가 얘랑 똑같은 거 맞아? 그러면 짝수의 경우를 셀 때 2를 포함하고 있으면 인수가 2라는 인수가 있으면 무조건 짝수니까 요건 무조건 포함하고 있고 요거 가지고 몇 가지 만들 수 있느냐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2의 1제곱이라고 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서 짝수는 16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2 곱하기 4 곱하기 이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수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2 요게 이제 이렇게 써질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의 1제곱에 3의 세제곱에 5니까 2는 무조건 포함해야 짝수가 돼. 그러니까 개수 종류는 여기가 몇 개가 생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세면 1 더하기 1, 3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써서 16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눈치챘을 것 같은데 3의 배수는요. 이 인수 중에 3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3 곱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된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무조건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요거 갖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가 3의 배수가 됩니다. 개수가. 그래서 여기는 2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됐어요. 3의 배수나 뭐 2의 배수 이런 것들이 짝수냐 3의 배수냐 하는 것들은 그 해당되는 인수를 제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만큼 쫙 만들어버리면 거기다 2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15번. 다음 24번이요. 24번은 색깔 칠하기 문제 중에 선생님이 필기해 준 것 중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경계가 이웃하지 않아서 중간에 낑겨 있는 놈이 이 양쪽 놈들이 같은 그 색깔이냐 아니면 다른 색깔이냐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 종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케이스라면 나눠서 풀어봐라. 그래서 24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5가지 색이 있고 칠한 걸 또 칠할 수 있어. 근데 경계가 이웃한 부분은 다르게 칠해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봤을 때 나눠서 풀어야 될지 그냥 풀어야 될지 결정하냐면 생각해보면 봐봐. 여기에 A라는 색깔이 칠해지고 얘랑 얘랑 다른 색깔이 칠해져야 돼. 그러니까 B가 칠해졌다고 할 때 이 입장에서도 A 말고 다른 색깔을 칠하면 되니까 B도 칠할 수 있고 B가 아닌 다른 것도 칠할 수 있는데 요 낑겨있는 요 놈의 입장에서 보면 A는 당연히 못 칠하게 되고 얘도 B를 칠하고 얘를 B를 칠했다면 얘 입장에서는 피해야 될 색깔이 A하고 B 두 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이 두 가지 빼고 세 가지 색깔 중에 골라 칠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얘가 B가 칠해지고 얘가 C가 칠해졌다면 얘 입장에서는 A도 못 칠하고 B도 못 칠하고 C도 못 칠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세 가지 색깔을 못 쓰니까 두 가지밖에 고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결국은 이 두 가지 B하고 D 자리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의 그러니까 그 색깔 개수죠. 색깔 개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그냥 막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그림 구조를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판단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B하고 D하고 같은 색깔로 칠할 거냐 또는 B하고 D하고 다른 색깔이 칠해지는 경우냐에 따라서 또는이니까 더해서 세면 됩니다. 각각 쓴 다음에. 자, 그럼 여기에 A, B, C, D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일단 A에다가는 얘가 대장이니까 아무거나 5개 중에 하나 골라 칠합니다. B는 여기 H를 했다고 치면 B는 B, C, D, E 네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 칠할 수 있죠. 그러면 B를 칠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C의 입장에서는 A도 못 칠하고 경계가 또 붙어 있으니까 B도 못 칠하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2개는 못 칠하죠. 이제 그럼 3개 남았어요. 3개 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B하고 D랑 같은 색깔일 경우라면 얘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냥 무조건 얘랑 똑같은 색깔을 칠해라 이 얘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선택 조건이 그냥 한 가지예요. 무조건 B만 칠하면 돼요. B 하나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E는 A 못 칠하고 이제 B, B 같은 색깔이니까 총 못 칠하는 색깔 종류가 2종류가 못 칠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5개 중에 2개 못 칠하니까 3가지 중에서 골라서 칠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B하고 D가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그러면 A, B, C, D 중에 A의 자리에다가는 5개 색깔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으니까 썼어. 그 다음 B에다가 여기 B 자리에다가는 A 말고 나머지 4색깔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 동일함. 그 다음 C한테도 여기 A하고 B 말고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C를 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랐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제 D의 입장에서는 A 못 칠해, C도 못 칠해, 근데 B도 아니야 그랬어. 그럼 몇 개밖에 못 칠해요? 2개밖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종류가 C 입장에서 얘 못 칠해, A 안 돼, C도 안 돼, 근데 B랑 달라야 되니까 B도 안 돼. 그 3개 못 칠하는 거죠. 그럼 2개밖에 못 칠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A, B, C 못 칠하니까 D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선 A도 못 칠해, B도 못 칠해, D도 못 칠해. 3가지를 또 못 칠하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2가지 색깔 중에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 20에 60에 240. 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44번 문제 하나 더 할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문제인데 까먹었구나. 3명의 학생이 여섯 개의 의자에 앉을 거야. 근데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니네들은 의자를 6개가 늘어져 있는데 여기에 어디 가서 앉으면 될까? 막 이렇게 세는데 그렇게 세서는 경우가 너무 복잡해서 셀 수가 없고, 어차피 3명은 의자 6개가 있었으니까 3명이 앉게 되니까 의자 3개는 안 쳐지는 거고, 빈 의자는 몇 개가 남냐면 3개가 남겠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했었냐면, 어차피 앉을 거니까 이 3명한테 의자를 엉덩이에 붙여놔라. 엉덩이에 붙여놔라. 그럼 이웃하지 않게 느낌을 살려봐. 이웃해도 괜찮은 걸 먼저 띄엄띄엄 놔둬라. 배열해라. 근데 빈 의자는 똑같으니까 배열의 의미가 없어서 의자 3개 빈 거는 무조건 이렇게 있을 테니까 3개를 띄엄띄엄 놓고, 자, 이제 엉덩이에 의자를 딸싹 붙인 놈들 3명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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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서나 들어가서 앉으면 얘 때문에 이렇게 앉아도 이웃하지 않게 앉은 거지. 얘가 장애물이 된 거니까.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네 군데 자리 중에서 이 세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여 배열. 기호로 쓰자면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선택하여 배열.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 기호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어떻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세 명한테 야, 첫 번째 너 어디 가서 앉을래? 이렇게 되는 거지. 예은아 어디 가서 앉을래? V 표시한 데 가서 앉으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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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서 앉으면 되는 거지. 그럼 너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네 군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화영아 어디 가서 앉을래?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앉았으니까 여기 앉았으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앉을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 앉았다고 치고, 마지막 사람 어디 가서 앉을래? 그럼 여기나 여기나 둘 중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뜻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 기호로 사삼이 써도 좋고, 아니면 야 너 어디 가서 앉아? 다음 너는, 그 다음 너는, 이렇게 해서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4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 다시요. 빈 의자인데 사람 가서 이웃하지 않게 앉아라 하는 문제는 결국 이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이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했냐면 호텔에 객실이 9개가 있다. 소화기가 4개가 있고 소화기를 놔둘 건데 소화기가 방에 이웃한 호실에 같이 붙어 있지 않게 놔봐. 똑같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문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제한 조건들까지는 해봤으니까 오늘 나머지 순열 문제를 풀면서 또 다른 제한 조건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래. 자, 이제 갑니다. 지난번에 54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유형 15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안 푼 거 있나? 15까지 풀었어? 아, 과제였니? 아니, 저도 잘 몰라서 그냥 풀었는데. 예은아 과제 어디까지 줬어? 나 54번까지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래요? 내가 푼 데까지만 주겠지 뭐 안 푼 데를 숙제를 냈겠어? 어때요? 그죠? 하영 맞지? 숙제 어딘지? 잘 몰랐나요? 네? 과제 안 보내줬나 내가 따로? 저 그냥 유형 17까지 다 해. 아이고야 그랬어. 자, 유형 15 하겠습니다. 빼놓은 유형 없이 가야 되니까. 자, 55번 이제 이렇게 생각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고 선생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세지?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이나 기본 제한 조건, 근데 그걸로 안 되면 또 다르게 세는 방법을 소개할 거니까 생각을 그냥 해서 하는 걸로. 몇 피 몇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번 문제를 풀 거야. 5개의 숫자가 있대. 생각을 같이 해. 정회수 문제 푸는데 가장 좋은 시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들어있고 나한테 그 미션이 주어진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이런 개념 말고 그래 있는데 뭐 어쩌라고. 네.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뭐 이런 식이야 그냥. 해볼게요. 5 숫자가 있어요. 4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4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4자리 숫자 만든다면 나는 무조건 4칸을 쳐놓고 시작해. 5개 중에 이 숫자 중에 4개를 뽑아서 4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근데 짝수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너네들은 짝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필기를 하나 해줄게. 짝수 또는 이렇게 쓸까요? 2의 배수.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면 맨 마지막 1의 자리수, 끝자리수가 짝수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 0, 2, 4, 6, 8 이런 숫자들이 들어오면 짝수라고 읽는 거라고. 2의 배수라고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끝자리가 짝수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전체가 3의 배수가 돼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 숫자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각 자리의 숫자들,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전체가 다 3의 배수다. 예를 들면 내가 숫자 한번 써볼게.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라고 물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6. 6은 3의 배수 맞으니까 전체가 3의 배수. 이렇게 읽는 거야. 됐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어떻게 찾으려? 여기 끝 두 자리. 끝 두 자릿수. 요게 4의 배수이면 됩니다. 또는 끝이 00으로 끝나는 경우. 00으로 끝난다는 건 뭐가 되냐면 왜 끝 두 자릿수만 세면 되냐면 100이라는 단위는 4의 배수가 무조건 맞는 거예요. 300이든 400이든 200이든. 그러니까 100의 자릿수까지는 상관이 없고 여기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 또는 그냥 00으로 끝나는 경우도. 5의 배수는 어떻게 찾나요? 끝자리 수가 0 또는 5로 되어 있는 경우는 되죠. 당연히 아는 거고. 9의 배수는 잘 안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써주면 9의 배수도 얘랑 비슷해요. 각 자릿수를 다 합쳐봤을 때 9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다 9의 배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숫자를 셀 때 뭐 배수 관계에 해당되는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같은 이 배수 관계 셀 때는 지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된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4개를 사용해서 4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문제는 그 중에 짝수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푸냐면 요 끝자리 수에 그 중에 이제 짝수가 들어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2나 4가 올 수 있으니까 2가 오는 경우와 4가 오는 경우를 쪼개서 둘로 나눠서 풉니다. 그래놓고 요 앞자리에 각각 몇 종류의 숫자들이 올 수 있을지를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하는 방법은 단순하니까 그냥 봐. 이게 뭐 이게 무슨 공식 같은 게 아니니까. 2가 들어왔어 끝에. 그러면 2가 써먹은 거죠. 그럼 여기 맨 앞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4가지. 하나 써먹었다면 이제 두 번째 100의 자리에는 세 숫자 중에 골라서 써야 되니까 3가지. 또 써먹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끝이 2로 끝나는 숫자가 총 24가지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4가 왔어요 이제. 4가 왔다고 쳐도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 집어넣고 2개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짝수, 개수, 뭐 3의 배수, 개수 한번 할 때 그 종류를 좀 나눠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몇 개,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하나를 더 해볼 특별히 없는데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되겠는데. 자, 그 다음 유형 16. 16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으세요. 사전식 배열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자, 혹시 뭐 필기가 요거 안 된 사람은 그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 안에서 그 부분만 캡처해서 캡처를 할 걸 그랬다. 괜히 지웠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사전식 배열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할게. 요즘은 너무 전자사전이나 그 네이버 같은 데서 그냥 영한 사전 단어를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전 자체를 안 찾아본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사전 있어? 찾아봤어요? 네. 오, 여기 사전 있냐? 다 있어요? 찾을 줄 알아? 이야, 그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자, 이 사전식 배열의 문제의 핵심. 사전식 배열을 푸는 그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것도 역시 그냥 사전식 배열에 대한 수학 문제야 말고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퍼즐 맞추기?
순서대로 이렇게 막 글자 바꿔가면서 다빈치 코드라고 혹시 소설 읽어본 사람 있나요? 거기 보면 무슨 통 안에다가 암호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왜 무슨 여행 가방 번호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맞추면 철컥하고 열리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뭘 하나 맞추고 이게 맞았으면 이제 건들지 말고 그 다음 거 맞추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퍼즐 맞추기를. 물론 A, B, C, D 순서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퍼즐 맞추기 개념으로 한 칸이 맞으면 이제 건들지 말고 그 다음 거 또 순서대로 맞추고 이게 맞았으면 그 다음 것도 맞추고 이렇게 여행 가방 비밀번호 맞추듯이 생각하고 푼다. 자, 그럼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59번. 5글자가 있답니다. 혹시 이걸로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 만들 수 있는 거 있냐? 있어요? 어떤 글자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대. 이게 A, B, C, D 이 순서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이제 문제 간다. 여기 나와 있네. P, H, O, N, E 이렇게 배열하면 이제 전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몇 번째 글자냐? 자, 사전식으로 이걸 배열했을 때 요 글자는 몇 번째 글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퍼즐 맞추기라는 게 뭔지 생각할게요.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2입니다. 맨 앞에다 2를 두고 나머지 4글자를 배열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4글자 배열 방법은 4팩토리알. 그래서 24글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2로 시작하는 글자가 24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P로 시작해야 되니까 아직 맞지 않았지? 그럼 그 다음 글자 시작. 이제 H라는 글자. H로 시작하는 글자가 역시 네 문자 배울 경우가 남았으니까 24가지입니다. 자, 그럼 H로 시작하는 글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N으로 시작하는 글자. 역시 24가지입니다. 그 다음 O로 시작하는 글자. 이것도 24글자예요. 자, 이제는 P로 시작하는 글자. 자, 그럼 P로 시작하니까 요거랑 철컥하고 번호가 맞아버렸죠. P가 딱 맞아버렸어요. 그럼 요건 건들지 말고 이제는 요 다음 칸을 쓸 건데 역시 올 수 있는 글자가 P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글자는 2니까 P, 2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글자. 그럼 나머지 3글자 남았으니까 6가지 가능하죠. 3팩토리얼. 그 다음에 P 있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글자가 H니까 여기에 H가 딱 들어오게 되는데 H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랑 퍼즐이 딱 맞아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H는 건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맞았으니까 올 수 있는 거 PH 말고 P하고 H 말고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건 2죠. 여기 5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2에 2. PH 2로 시작하는 글자가 2글자 있는 거죠. 그죠? 굳이 쓰자면 PH 2 다음에 NO와 ON 이렇게 2글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PH까지 맞아버렸고 그 다음 PH 말고 또 올 수 있는 게 이제 PH 다음에는 N 올 수 있는 거죠. N. 그럼 PH N으로 시작하는 글자도 2글자예요. PH N 썼으면 EO와 OE 이렇게 2글자가 있으니까 2가지. 그러면 PH 하고 요것도 썼고 요것도 썼으니까 이제 PHO 시작할 때죠. O. 근데 PHO 하는 순간 여기가 이제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들지 마시고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게 PHO 다음에는 PHO 다음에 요거 2글자니까 EN하고 NE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PHONE는 요 글자죠. 요 글자. 요거 1,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이지. 자, 그럼 한번 몇 글자인지 세볼게요. 2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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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96. 여기까지 하면 102. 여기까지 하면 104. 여기까지 하면 106. 여기가 107. 여기가 108.
이렇게 퍼즐을 한 칸 한 칸 맞춰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금방 가요. 4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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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팩. 그 다음 쓰다 보니 여기에 딱 맞아버렸으면 이제는 3팩. 이렇게. 자, 그래서 퍼즐 맞추기라는 게 여행 가방에 비밀번호 순서대로 맞춰가듯이 맞으면 그 다음, 안 맞으면 계속, 또 맞으면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잡아주면 퍼즐 맞추기는 조금 인내심 싸움이니까 개수를 중간중간 이렇게 세가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요걸 그럼 나온 김에 시켜보자. 이거를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70번째 글자가 뭔지 니네 찾아볼래?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거 가지고 사전식 배열할 건데 70번째에 있는 글자가 뭔지 사전식 배열 순서 중 70번째 숫자가 어떤 건지 저기 글자가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퍼즐 맞추기 개념을 잘 도입해 보세요. 처음에 2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을 수 있죠. 이게 24번째까지 진행이 되는 글자예요. 그 다음이 H로 시작하는 글자. 이것도 24개죠. 그런데 그 다음이 N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다 세버리면 72가 되니까 넘어가서 안 돼요. 그러니까 N으로 시작하는 건 고정되고 퍼즐이 척커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이제 처음 다시 시작이 2로 시작하는 글자가 6개. 중간중간 세면 돼요. 48, 54. 그러면 N하고 2 다음에 NH로 시작하는 글자가 또 들어가서 6글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60. 그 다음에 N 다음에 이제 5가 들어오는 글자. 5가 들어오는 글자가 6개. 그래서 또 66.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그럼 P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P가 들어오게 됐을 때 6개를 다 쓰게 되면 72가 되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NP까지는 고정되고 이제 NP 다음에 다시 2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글자요. 68. 그러면 NP 다음에 E 다음에 H. 그죠? H. 그럼 두 글자를 다 집어넣으면 딱 맞네. 그러면 여기가 N, 여기가 P, H. 그럼 N, P, H 다음에 2하고 5가 남으니까 2, 5 오는 경우가 있고 5, 2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69. 내가 원하는 70번째는 요 글자니까 쓰게 되면 N, P, H, O, E 요 글자가 바로 70번째 글자가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 직전까지만 계속 퍼즐로 맞춰서 바꾸거나. 가능한가요? 자, 이제는 뭐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는 우리 수학 거기 요거 전 단원이 함수 얘기니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 63번 x가 a, b, c, d, e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적어 줄까요? 일대일 함수의 개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순열 개념의 얘기다. 그러니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 해도 니네들은 1대1 함수 개수로 세야 돼. 그게 순열 개념인데 이걸 순열 개념으로 이해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가지인가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함수 얘기할 때 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려면 여기 있는 1, 2, 3은 무조건 화살표를 다 날려야 하고 딱 한 개씩만 날릴 수 있다. 근데 요 이해가 조금 안 되면 요 순열 개념을 조폭의 세계 알지? 예은아, 조폭하면 어떤 게 이미지가 떠오르냐? 없어요? 건달? 나는 그냥 이걸 조폭이라고 한 건 다른 이미지는 아니고 어떤 이미지냐면 조폭에서는 그 서열이 있어요. 서열 높은 놈이 짱이죠. 서열 높은 놈이 거짓말해도 그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두목이 짱이야 무조건. 자, 그러면 조폭에 1인자, 2인자, 3인자가 있어.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선물 박스가 있어. 골라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두목이 먼저 골라야죠. 자, 두목은 아무거나 골라갈 수 있어.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4개 중에 골라갈 수 있어. 그래서 두목이가 나 2번 선물 좋아 보이는데 나 가져갈래. 그랬을 때 2인자는 두목이 골라간 선물이 좋아 보인다고 형님 그거 제가 갖고 싶은데요 이러면 죽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인자는 두목이 선택한 거 말고 나머지 얘 3개 중에 골라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부두목이가 3번 가져갔어. 그럼 막내 형님들 좋은 거 다 가져왔네. 어쩔 수 없이 나는 2개 중에서만 고를 수 있다. 이게 순열 개념입니다. 순열의 뜻을 할까요? 4개 중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셋이니까 3개를 골라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해봐. 이 뜻과 같은 개념. 그래서 순열 개념인데 그냥 몇 개 중에 하나씩 골라갈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죠. 대신 1대1 함수란 말 대신에 이렇게 써줬을 때도 똑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은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 됐나요? 자, 조합 가면 또 다른 표현이 있을 거야. 자, 63번을 그럼 한번 도전해 볼게.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x에서 x로.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FA는 B가 아닙니다. 요게 몇 가지 1대1 대응으로 몇 가지 가능한가 그랬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런 조건 없는 1대1 대응 개수 세볼래? 요거 없는 거. 요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1대1 대응 세래. 그러면 A가 5개 중에 골라가지면 되고 B가 4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면 되고 C가 3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면 되고 D가 2개 중에 하나, E는 막내는 아무거나 남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120가지의 1대1 대응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A는 B로 화살표 날리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세볼게요. 조건이 나왔으니까. 자, A 화살표 날릴 거야. 아무 조건이 없었다면 A는 5개 중에 골라가질 수 있어. 그런데 이거야, 이거. A는 B로 화살표를 날리면 안 돼. 그러니까 A는 B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A는 5개 중에가 아니라 B는 가면 안 되니까 4개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A는 4개 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가고 나면 B는 다시 또 4개 중에 골라가질 수 있죠. B는 제한이 없잖아. 이해되고 있니? 너무 쉬운 얘기라 단순한가요? 다시 A는 B로 가면 안 돼. 그래서 5개 중에 가는 게 아니라 B 빼고 4개 중에 갔다. 그러면 다시 B 보고 너 가져 아무거나. 그러면 C는 못 가져가니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C는 3개 중에 하나. D는 2개 중에 하나. E는 하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6까지 가능합니다. 자, 65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65번도 하나 풀어줄게. 자, 65번은 집합 X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래. 이제 무조건 저기 가는 게 아니라 밑에 가의 표현 보이나요? 가의 표현. 그러면 삐리리 하면 삐리리하다. 이 표현이죠. 1대1 대응 개수 찾는 거야 지금. 1대1이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즉 화살표를 다 다르게 날려야 해. 자, 두 번째 힌트. X의 임의의 원소, 즉 X 쪽에 있는 요 A, B, C, D 아무거라도 fx는 x로 가면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A, B, C, D가 있는데 여기도 A, B, C, D가 있는데 A는 절대 A로 가면 안 되는 거죠. B도 절대 B로 가면 안 돼요. C도 절대 C로 가면 안 돼요. D도 절대 D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으면 복습을 한 사람이야. 자기 거 안 돼. 남의 가방 가져가기. 기억나나요? 그럼 4명이서 남의 거 가져가는 경우 외워두라고 했지 아예. 몇 가지? 9가지. 매번 그림 그리지 말고. 저번에는 그림 그려줬어요. 자, 다시 1대1로 가야 돼. 저번에 니네 축구 4명이서 했잖아. 그래서 가방 모아놨다가 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갔더니 내 가방이 아니네 라고 하는 그 경우. 즉 fx가 x가 아니라는 건 집어넣은 숫자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건데 그게 자기가 자기 거 아닌 거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얘는 9가지라고 결정이 되죠. 끝. 기본적으로 기억할 거는 기억해 두는 게 좋다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아까 그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다가 A, B, C, D 놔두고 A가 가져갈 수 있는 건 B나 C나 D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림 다 그려야 돼요. 그게 9가지 나왔던 거 그때 그려줬었죠. 자, 요게 이제 문제. 지금 다른 때는 선생님이 그 뒤에 있는 그 최종 점검하기 문제를 안 건드렸는데 무조건 해봐야 될 3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거는 번호 표시하세요. 15, 16, 20 요 3문제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형에 조금 빠져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바로 도전할 사람은 도전해 보시는데 15번은 교대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공부를 할 거니까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칠판에 필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교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소개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낼 건데 이 두 문제를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자, 문제를 내가 하나 낼게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을 구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남녀 교대로 서는 방법을 써볼게요. 언뜻 생각하면 남자 3명,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섭니다와 교대로 선다는 말이 비슷해 보일 수 있어.
근데 다릅니다. 자, 그래서 교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문제를 한번 내봤어.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웃하지 않게 두 단계로 푼다. 이웃해도 좋은 놈들을 먼저 배열하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라. 나연아,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아이고 집 닦았어.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이웃해도 괜찮은 놈들은 남자니까 남자 3명을 띄엄띄엄 세우는 거죠. 그럼 남자 3명을 여기다가 배열을 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남자가 먼저 배열을 할 거예요. 배열. 그런 다음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4군데 중에 3군데를 선택해서 배열 이렇게 해도 되고, 여자 3명 보고 첫 번째 여학생한테 너 어디 가서 쓸래? 그 다음 여학생한테 넌 어디 가서, 그 다음 여학생은 어디한테 가서 이렇게 세겠죠. 그죠? 그래서 6가지 하고 24가 되어서 아 6하고 24 맞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교대로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교대로 쓴다는 건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진짜로 교대로의 의미를 살려서 남자 3명 여자 3명 있을 때 교대로 쓰려면 남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게 교대로 써 있는 거예요. 또는 여남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교대로라는 거는. 그러면 요건 어떻게 경우를 쓰느냐? 남자 하나 쳐다보세요. 요 3자리에 남자가 서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네들끼리 자리만 바꿀 수 있는 거지. 남자 위치에서. 동시에 여학생들 요 3명도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럼 여남도 마찬가지에 요 자리에 여자 3명이 순서를 바꿔서 들어갈 수 있고, 요 자리에 남자 3명이 역시 자리를 바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요 경우는 72가지가 정답입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만약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여기 안에는 요 남자 3명이 서 있고 여자 3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여학생 이웃하지 않겠는데, 써보면 여, 남, 여, 남, 여 이런 식의 배열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 남, 여. 그래도 여자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더 있어서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과 교대로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 아니다. 15번 문제 그대로 푸는 건가요? 얻은 거야. 15번 문제. 아니 이제 15번 문제를 풀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한 건 교대로와 이웃하지 않게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야. 생각해봐. 니네 남학생 여학생들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쓰래.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쓰래.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교대로 서 있는 느낌이랑 같은 느낌을 할 텐데, 아까 그런 경우들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대로는 그냥 얘네가 남녀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푸는 게 맞다. 그럼 15번 문제는 어떻게 답을 써야 되냐면, 여학생이 4명이에요. 명도 달라. 남학생 3명이고. 근데 얘네들이 교대로 쓰려면 남녀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여학생이 많아가지고 여학생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 남, 여 이 한 가지 배열밖에 없다는 거라고. 남자부터 쓰게 되면 여학생이 하나 남아가지고 남녀 여 이렇게 써야 되거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세고 싶은 대로 여학생 4명 요 안에서 배열 4팩토리얼, 남학생 3명은 요 자리에서 서로 바꿔가면서 3팩토리얼. 그래서 24 곱하기 6 144. 요게 바로
15번의 문제. 됐죠? 자, 이제 16번이요. 16번은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7개의 문자가 있어. T, U, E, S, D, A, Y. 아, Tuesday. 아하. Tuesday가 근데 무슨 요일이냐? 화요일이냐? 네, 아무리 생각해도 프라이데이 빼놓고는 요일이 헷갈려가지고 말이야. 자, 이렇게 7개 문자가 있는데 문제 조건, 제한 조건이 뭐냐면 T와 S 사이에 2개의 모음만 들어가. 그 모음이 아니어도 그냥 어떨 때는 두 글자만 들어갈 수 있게 해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 사이에 2글자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이렇게 잡는 거야. 묶음을 잘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T가 있고 S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에 2개의 모음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이에. 물론 미리 얘기하건데 ST 이렇게 써도 됩니다. 누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이에. 2글자 사이에. 그 모음이가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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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이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이 3개 중에 2개를 집어넣을 거야. 말 뜻대로 하면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배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한 건 그럼 여기에 어떤 모음 들어와야 되나?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여기에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쓴 거랑 같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6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여기다 이제 식을 써볼게요.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끝까지 봐. 필기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러면 일단 여기 안에 모음 2개를 집어넣는 방법이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런 다음에 T하고 S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양옆에 T와 S 사이야. 그냥 ST도 되고 TS도 돼. 거기에 2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를 한 거야. 아, 이제는 T와 S 사이에 모음 2글자를 집어넣은 걸로 이만큼이가 이제 한 세트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사이에 단계 끼면 안 돼. 딱 한 세트. 그러면 이 안에 만약에 U와 E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T와 S 사이에 이렇게 이게 한 묶음이 된 거죠. 한 덩어리 개념인 거야. 한 덩어리. 그럼 이제 얘네들까지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세느냐? 이게 한 덩어리가 한 글자. 한 글자, 2글자, 3글자, 4글자를 이제 막 섞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옆에 4글자를 섞는다 했듯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4글자 자체가 한 덩어리로 한 글자 역할인 거야. 한 글자, 2글자, 3글자, 4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쓰면 D 쓴 다음에 T, U, E, S 들어가고 Y, A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글자 사이에 몇 글자가 들어온다 하는 거는 먼저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글자 수랑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한 세트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한 글자처럼 취급하고 나머지 글자랑 어울려서 다시 배열을 한다. 그런 2단계를 거치는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대신 생각을 순서를 정해. 먼저 여기다가 끼워 놓고 자리 바꿔서 딱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글자, 그 다음 2, 3, 4 이렇게 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니네가 20번을 지금부터 1분간 도전합니다. 이 문제까지 풀고 쉬는 시간 할 거니까 좀 빨리 한번 풀어줘 봐요. 선생님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채 20번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 느껴봐. 계속 말하지만 선생님이 모든 유형을 다 공식처럼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경우의 수에서는 불가능이야. 그러면 니네가 자꾸 생각해보는 힘이 필요한데 이것처럼 이제 특수한 경우들은 소개를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자꾸 생각해보고 실패해야 돼. 실패해야 돼가 아니라 실패해보면서 조금 뭔가 이러네 라고 느낀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의지보다 니네 의지가 중요한. 난 이제 문제는 써놓을게요. 혹시 나중에 안 풀린 사람들을 위해서 풀이 한번 해보게.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자, 이제 조건을 봤어요. 1번 조건. F1, 1이 화살표 날린 숫자 더하기 F2, 2가 화살표 날린 숫자 더해서 16. 그 다음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 단순한 힌트예요. 그냥. 결과 나온 사람? 어우, 예언 잘했어요. 24가지가 맞죠? 자, 혹시 생각이 조금 중간에 막힌 사람들은 여기 설명을 들어. 요 말은 1하고 2가 이제 화살표 날릴 거 아니야? 그때 나온 y값 두 개를 합쳤을 때 함수값의 합이 16 되는 거야. 함수값의 합이 16 되는 경우는 6하고 10 이렇게 연결됐을 때랑 7하고 9 이렇게 연결됐을 때랑 8하고 8 이렇게 연결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치역은 화살표 받은 놈들이고 공역은 화살표 받을 수 있는 전체인데 똑같은 거니까 5개가 다 화살표를 받았어야 돼. 그러면 화살표가 몇 개 날라올 거야? 5개가 날라올 건데 화살표를 5개 다 받으려면 중복해서 받는 건 없는 거죠. 다 따로따로 받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중에서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8하고 8 몰려서 가면 벌써 두 놈이 화살표를 한 군데로 날렸으면 나머지 세 놈이 아무리 따로 날려도 5개가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화살표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이 F1하고 F2가 가질 수 있는 게 만약에 6하고 10의 경우라면 6 F1하고 F2가 6하고 10이거나
10이고 6이거나 이런 경우, 또는 7이가 9고 9하고 7이거나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거지. 합쳐서 16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F1이 6으로 가고 F2가 10으로 갔다면, 그럼 나머지 이놈들은 그럼 어떻게 해? 요놈들이랑 1대1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3개 중에 하나, 얘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얘는 남은 거 하나.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3개는 그냥 연결하면 되죠. 요게 이제 문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서 6가지, 요렇게 되면서 6가지, 요렇게 되면서 6가지, 요렇게 되면서 6가지,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게 이제 20번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조합 시작할게요. 마지막 단원.